약 비 상진 기예하고 개진기성이면 즉 동천지통을 무사가우요 무시가설야니 이 진인자지성에 인자지청에 당여 하제야 증자왈 신종 주원이면 민덕이 기후라 시니 이 위인자는 소당 심인자라. 이 문장을 설명한 것이 130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와 재례 두 개는 사람의 자식이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어버이를 뒤쫓아 봉양할 수 없으니 한번 돌아가신 봉양할 수 없으니 만약 상례를 치를 때 그 예를 다하고 재례를 칠 때 그 정성을 다하고 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남은 비통함을 붙일 만한 일이 없을 것이다. 쏟을 만한 때도 또한 때도 없을 것이니 자식된 심정에 마땅히 어찌하겠는가.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총을 신경 말씀하시기를 증자가 신종주원은 종을 삼가하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원하면 종을 삼가하는 말은 끝을 이렇게 진짜 뭐냐 끝날 때 있잖아요. 신종 주원하면 끝날 때까지 적어도 제사 기간 지나는 동안까지는 시작에서 끝까지 추원을 다 해야 한다고 말이죠. 신종 끝까지 추원을 다 하시면 백성 그다음 한다면 민덕이 귀후이라.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들의 덕이 그 덕을 귀후란 말은 그 따뜻한 후한대로 백성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인심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들이 덕이 그 후한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서 소위 이 자식된 자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소당심념자다. 그 다시 말하면 자식된 도리로서는 돌아가실 때 모시는 상례와 돌아가신 날을 그 후에라도 그 돌아가신 날이 돌아갔을 때 지는 제사 지내는 게 두 개에 관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생략하고 줄여서 나가랍니다. 132페이지 문단으로 번호를 써봤습니다. 그 9번 쓰고 그 앞에는 상제와 제례와 두 개를 말하면 8번 문단 썼습니다. 132페이지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보랍니다. 금속이 타불싱예하여 기행자지가 가가부동하니 심가소야나 약 불일제지이되면 즉 총 불면 물란무서하여 귀여 이노지 홍이라. 다 이거 잘 설명도 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자초 제례하여서 부록 공후하고 차위지도 하노니 수 상심 방행보되 이 약 부형 불욕 여시든 즉 당 위복 진달하여 기여 규정입니다. 133페이지에 뜻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면 금속이 다 불칭례하여 오늘날 세속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대부분이 다가 불칭례 예를 몰라서 기행제기가 가가 부동하니 제사 지는 예법이 그 행제기가 의식이 집집마다 부동 각각 달라져 있으니 심가소야라 가이 소는 그냥 무슨 소가 아니라 그 실소 말하면 한심스럽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 무술 일이다. 가이 무서운 일이다 보다는 가이 한심한 일이다. 약 불 일제기이면 만약에 한결같은 예법으로 일제 한 가지의 예법으로 예를 지내지 않는다면 만일에 한결같은 예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정불면 문단무서하여 그러면 끝내는 마침내 문란해주고 제사의 질서가 없는 것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귀여 이노지이라 이 오랑캐 노자도 오랑캐자 그러니까 미개인의 질서로 돌아갈 것이다. 그만 다시 말하자면 본래의 중국 예법 전통 예법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랑캐 풍속으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스럽다. 그 말은 오랑캐 풍속이라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없는 자세가 될까 걱정스럽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는 이 자자입니다. 여기에서 초제례하여 여기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초는 최근에 썼지만 이것은 손수에서 쓰고도 마찬가지다. 초 잡는다. 간결하게 요점을 잡아가지고서 부록무하여 뒤편에서 가지고서 차위기도하는 여기에 또 거기다 또한 도면을 그려가지고 붙여놓고자 하나니 이 수상 심방행하에서 반드시 상심 자세하게 살피고 방에 본받아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로되 성가시니까 복잡하니까 만약에 부모가 안 나왔다 그런데 약 부형이 불력된 만약에 형제간에 부형 아버지나 형님들이 윗사람들이 하고자 하지 않고 싫어 아니 뭐 그렇게 생각했더냐 돌아가시냐 뭐야 그거면 끝났지 그렇게 하고자 않는다고 한다면 즉 당 위곡 진술하여 위곡은 조심스럽게 혹은 참고 따뜻거려서 돌려서 그렇지 마땅히 조용히 사정하는 식으로 해서 공손하게 진단하여서 뜻을 전하여서 기여 유정이라 본연의 모습으로 제사는 제사답게 지내는 방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내용들은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자손에 대해서 우리 전해왔던 제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서양에서 특히 해외 이민 간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을 우리 동포들을 결속시키는 기본이 뭐냐면 제사 풍속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용을 보자면 환헌상계의 네 가지 모델이 습적 아닌가요? 예속 습적인데 예속 습적이 바로 흩어져 있던 민족을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민족이면 예속 습적이 있습니다. 환헌상계가 있고 문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서양에 가서 보면 그냥 분단돼하고 춤추고 바람피고 오다 보면 그 근본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결속시키는 그 마음의 틀이 깨져버리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을 복잡하게 하지만 환헌상계, 환은 별로 없지만 혼인과 장례와 제사에 관한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묶어질 수 있는
마음이 한동안도 굳건히 결속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는 관혼상제의 관자는 성인제, 다시 말하면 성년제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된다면 관혼상제가 없냐. 관혼상제가 없으면 사람이 다 짐승을 흩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음이 나타나는 형식인 우애를 통해서 사람이 그저 개인이 아니라 민족, 국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묶는 틀이 관혼상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붙여서 나온 대로 그가 제도를 다시 한번 보랍니다. 실은 여정을 좀 보려고 하다가 어저께 발이 아파갖고 책을 못 보고서 저녁에 있냐. 얘나 모르겠다 뚝 많다 그냥 집사람한테 꾸지람만 기달라고 듣고 들어가서 잠을 자니 발은 아픈데 잠도 안 오고 책도 못 읽고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오늘 이 거가 가정에서 거는 머물 것자니까 가정에 머문다고 어떻게 보시냐. 그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공동체 이론이다라고 한 것을 설명만 하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가족법을 설명할 때 꼭 기본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는 집가짜인데 집은 사는 공간이죠. 저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떼죽입니다. 사람이 족입니다. 그 떼죽은 그냥 떼죽갖고 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됐을 때 하나 공동체가 돼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한때 사니까 공동체가 됩니다. 그 집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 속에 뭐냐? 집가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가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집 속에 살고 있는 가족, 떼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 떼죽을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뭐라고 할까? 떼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례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때는 저도 이제 경법 설명하다가 가족법 설명하다가 기본 이론은 그때는 좀 했어요. 오래전에 20년 넘어보니까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것은 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가족 공동체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 교수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가족 사회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해 주십니까? 가족 공동체의 이론은 가족 사회학에서는 제2차적 원초적 준거 집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 중에서 부모 자식 그것은 아주 원천인 거 놔두고 부모 자식과 부부 외에 살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원초적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학적으로 풀어보면 제2차적 준거 집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적 준거 집단이 국가도 이루고 사회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모든 거기 윤리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즉 개체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출발, 원초적인 출발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2차적 준거 집단입니다. 그럼 제2차적 준거 집단은 뭐냐? 그 개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이냐?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공동운명의식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의식입니다. 공동운명의식이 개인주의에서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인주의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동사회 공동체 공동체 기초라고 한다면 대동의 기초는 바로 뭐냐?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제2차적 중거 집단이 가와 족에서 나온다. 가가 족이 문제가 된 것은 족의 정신이 가를 묶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가라는 족의 정신, 가가 족의 정신인데 족은 무엇이냐?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언제 죽을 수 있는 것이 족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죠. 형제는 형은 동생은 형을 위해서 또 남편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죠.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는 생명이 묶어져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의식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공동 운명체 의식을 모르면 짐승이죠. 이 짐승은 공동 운명체 의식이 없고 사람은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는 막 개비가 싸우고 한다면 그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문적 정신에 이루어진 운명적 의식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능을 넘어서서 의식으로 연결되는 때 그것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하지만 인간인 짐승을 넘어서는 정신적 공동체적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짐승적인 본능 체제를 인간적, 인문적 사람 체제로 바꿔가는 제일 단계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단계 높이 연결되어진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가족사회에서는 그 공동체, 준거 집단 그런 개념들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때 뭐 책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강원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강원체제가 정리가 되도록 하는 체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가족 공동체란다거나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된 것들 기본재산 일부를 띄어서 이쪽으로 놔야겠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 얘기 책을 얻다가 죽고시나 얘기를 했더니 딱 여기 와서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뻘 전 친구들이 몇 사람들이 특히 그 교장도 됐든 지금까지 버린다고 교수님이 갔다 올라가시니까 책이 멋졌으면 다 정리해갖고 도서관다 기증해버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속으로 보여. 너는 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의 가치를 알고 공부해봤던 적이 없다는 얘기를 양심선하고 약간했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야. 진짜로 그 책을 통해서 공부에다가 목숨을 걸고 보면 책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못 준다. 책은 생명인데. 그게 뭘 모르고 몰라 이제 지금까지도 다 뒤고 있는 거야. 또 그 책을 붙잡고 앉아서 싸갖고 도서관에 기증하면 되죠. 그래 기증은 되지만 그런 기증은 내가 애낀 책을 내가 못 갖고 있는데 도서관에 기증하면 도서관에서 그 책을 책 같이 갖고 보고 있고 애정을 갖고 감시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나라 있는 줄 알아? 없습니다. 세상에 기세훈 교수님이 법과대학 초대 학장이 있어. 그 양반이 장기간에는 내가 그동안에 이제 내가 학장 하면서 뒷발을 해서 그 양반은 전남 법대에서 명예 법학 박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동하셔갖고 당시 책을 정리하셔갖고 5,000권 제일 좋은 놈 5,000권을 다 포장해갖고 그 법과대학 도서관에다 기증했어요. 책 서가에다 정리해갖고 명예 법학박사 초대 학장 기세훈 교수 기증도서 딱 붙여갖고 내 때를 붙여갖고 해놨어. 누가 한번 열어보긴 하냐? 지금까지 누가 열어봐? 내용이 뭐 있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신문에 났지. 기세훈 교수 법과대학 도서관에다가 당신 소장했던 중요한 책들 5,000권 기증. 신문에 났던 거 기증 외에 나머지 뭔 책이 뭔지 관심한 사람 누가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해갖고 내 제자들한테나 용자 다시 봐야 토론을 보면 책이 보이지만 딱 손 떨어져 보면 본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나는 그 특히 내가 본대학 도서관에서 법대도서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막 내 거기는 돈 넣어야 나 복사하지 않니? 그럼 이렇게 해갖고 한 4, 50권 복사해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복사해놓고 내가 구멍 뚫어갖고 책을 만든 것이 이제. 근데 그놈은 지금 여기다 놔두고 서석동 집에다 놔두고 그놈은 내가 아까운 게 저기 지원동 그 학교 폐교인데 거기다 안 놔두고 거기다 갖다 놔뒀어요. 그러다 남겨보면 거기 내가 추천하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좋은데
지금 요것만 똑똑한 계좌 몇만하고 요즘 정해야 그건 될 것인데 한 놈이 한 놈도 없네. 그러면 나도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지금 말하면 게르만법 법제사 학자가 10명 100명 나와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지금 그 법을 독일법을 독일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져. 돈땡이라 하면 쉽게 가져가. 네? 돈땡이라 하면 쉽게 가져가. 그러니 그 기본적인 게르만법 근본정신 게르만 민족들이 크게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시기란 속에서 자기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프랑스법에 나왔던 프랑스 민법하고 독일 민법하고 세계가 민법 차이가 싸워왔던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 내용을 나는 목숨을 걸고 맨들하고 지켜왔는데 그 책이 귀하지 않더라고. 너무 붙어가 돼 있어. 이름만 근자해갖고 법학박사 딴다고 그러면 잠깐 이게 어떻게 보자면 생명이 없는 학문이 뭔가 왜 이름만 근자하고 꼼잡고 떼떼떼떼 하고 잠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거 한 2명만 만남 들여놓으면 이쁜단 말이오. 맞들여놓으면 해. 그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하는데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지만 그 일은 지금이라도 어디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두고 얘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형님 주무시오 형님. 형님 제가 한 말씀 더 찍은 거에 이분은 말하자면 정초 선생인데 저분은 곡성에서 온 우리 일가가 정추 선생이라고. 그분이 광주 수학대기 때 이원 배석장교가 하도 뽐잡고 다니니까 그 배석장교 충장도 지나가고 그냥 막 수기동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가 살짝 지나가지 않아요? 다 큰 차가 다 뽐잡고 다니게 얼마나 꼴보기 싫고 여기서 지나갈 때 그쪽을 향해서 일본 배석장교한테 에이 구름이야! 구름이야 육군 소위가 에이 구름이야! 구름이가 어째? 칼자고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어 이제. 그렇게 또 당시 고고생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짓말 하고 있어갖고 뭐갖고 전부 뭐하라 그럼 나한테 구름이야! 라고 한 얘기는 나 정정당당하게 나와 비교보게 도망가지 말고 나 그렇게 정수선생 내가 했어 나와 그렇게 두드러 패갖고 기획당했어. 그 다음에 그 정수 선생님 그때 말로 상당히 똑똑한 양반이었는데 정추 선생님 똑똑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내가 광주 고바이면 못 뛰냐 그래갖고 다시 그 양반은 서울로 가서 뭐 신문인가 어디서 다시 고가가 있어 지금 다시 말하면 곡성수 제일 잘산 집이어서 문제 그래 그러고 나서 그 졸업해갖고 야 일본 놈 친파가 제일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뭐 그런 일에서 사고방식 바꿔버리는 것이 뭐로 되었냐면 그냥 뭐 이제 이 친파하고 친민파는 이것은 나쁜 놈들이다. 그래갖고 당시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그냥 많이 나 모스크바로 가본다. 그래갖고 모스크바 그 차이콥스키 음악대학에 가서 작곡가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그 교수 요원이 돼갖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대학을 추진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분이 유명한 양산독 가락 갖고 코리아 판타지를 작곡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그렇게 윤상 선생이 베를린에서 했던 것 못지않은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 음악에 러시아 민족음악의 정통적인 제일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 따라서 그냥 우원히 사람들이 모아 들어갔고 거기서 코리아 판타지 말은 한국 음악들을 공부가 되었는데 한국 음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반으로 통해서 민족음악이 성장이 되었고 하지만 한국계 초선계 음악가들이 그 성장이 됐는데 그걸 썰어서 살아가는데 그 후에 이제 스탈린이 욕을 얻어먹어서 비난을 받았잖아요. 스탈린 비하운동이 일어났어. 스탈린 비하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 앞장서 갖고 러시아에 있는 조선족도 전부 나오라.
실은 스탈린보다는 더 나쁜 놈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 비하운동을 거기서 일으켰어. 근데 스탈린은 제거됐으니까 없었지만 김일성이 비하운동이 유지되었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분들 관여했던 사람들 전부 쫓아내었어. 어디서 쫓아내버리냐 그러면 카자흐스탄 알마트 쪽으로 쫓아내버렸어. 그때 이 양반이 대표가 돼갖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나고 알마타 대학으로 쫓겨나. 알마타 대학에서 음악 교수를 하면서 거기다가 조선옥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마타 대학에 있으면서 그 작곡가하고 지내다가 이제 한국어 이제 터지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 와갖고 자기 딸내미를 이 호남대학에서 러시아어 하지만 그 모든 러시아들이 전부 다 영문하고 번역됐잖아요. 안톤 체홉 갖고 거기서 호남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문학 석사 갖고는 한국 정착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이거랑 학렬이 우리 아재 학렬이에요. 나는 또 이제 김지창 선생님하고 김지창 내과 원장 있죠. 김지창 원장하고 제 친한 친구예요. 그 김지창 원장하고 나하고 이제 내가 그 양반한테 돈 갖고 있고 이거 동창회랑 관여하고 있으니까 김지창 선생님하고 지내니까 김지창 선생님 통해서 나 소개라고 이제 갔더니 이제 내가 집안 조카거든. 그렇게 잘 만났네. 그래갖고는 저거 딱딱 해갖고 당신 딸내미를 호남대학 갖고는 안 되겠다. 자네가 전남대학이나 이제 전남 영문과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지고 러시아 문학을 영문학으로 번역한 것들이 수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톨스토이부터 시작해갖고 유명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러시아 음악들이 전부 번역되어 있는데 러시아 음악 갖고 안톤 체홉 쪽 갖고 전남대학에서 하기로 하도록 인정 좀 하게 해주라는 거야. 그 전남대 영문과는 러시아 문학이 영문하고 바꿔자고 전남대학으로 와서 전남대 어디 좋아하고 싶까 해. 그래갖고 전남대학에서 다가 영문학 박사를 땄어요. 문제는 주제는 뭐냐면 러시아 문학을 영문학으로 번역하고 땄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조선대학 우리 그 러시아과가 전남대학 없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갖고 공부해서 학문을 이쪽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선대학 러시아과예요. 조선대학 러시아과에다가 시간 좀 넣어라. 그래갖고 양형일이가 총장이니까 그 부탁해서 러시아과에서 시간 강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시간 강사 시켰더니 견인동 만들어주라 하려고 애를 썼더니 요거 잠들하게 안 되고 결국 떨어져 끝나고 그러고 나게 시간 딱 끝나고 나게 쫓아내고 자네. 그렇게 가가 조선대학에 몸 붙이고 있다가 쫓아내고 양형일 있는 동안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왔어. 그렇게 이제 여기다 심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 지아버지 정추 선생은 지금 어디 모르고 결국은 왔다 갔다 독차에 관계하고 뭐다가 아까 말하자면 양산도 걸어갖고 방아 탈해갖고 여기다 코리아 판타지 갖고 설명해 놓으니까 그것도 여기서 어떤 놈이 우리 집안 관련된 어떤 빼다가 따먹어갖고 먹으려고 그러고 쳐버렸다고. 그렇게 실망하셔갖고 그냥 화가 나서 아주 소송은 열전 때 내가 수습을 하고 못하고 다시 알마타로 카자흐스탄 돌아가셔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제 여기서 박사 따놓으면 어찌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조선대학에서 사람 필요다 그래갖고 양형일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연결해갖고 가가 오라고 그래서 다시 지감지도 지금의도 다 돌아가셨고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쫓겨나갖고 알마타에 와 있다가 알마타에 있다가 아무도 없이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여기서 석사 박사 땄으니까 여기에 지금 터전이 돼갖고 있어. 그 조선대학에 러시아과에 와갖고 거기서 러시아어 교수를 시작했다. 지금 외롭게 거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이제 지금 딸내미 하나 있는 놈은 지금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살고 프랑스 시값도 없더라고. 그렇게 여기 와서 있다가 내가 가는 틈나서 불러내면 만나서
우리 일가들하고 나 만나서 치가는데 우리 일가들하고 누구 얼마나 친했을까. 그래서 저 좋아했던 사람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내가 가끔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난 그놈 불러다가 여기서 이익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만들고 싶은 것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놈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북한에서 넘어가고 지금 법과대학 졸업해갖고 그 다음에 고시집으로 시집가갖고 지금 연애다가 내가 중요하고 내가 그놈을 여기서 그놈 받아들이야 어떻게 그러나 못 얻었으니까 내가 양부모가 돼갖고 우리 집사람이 양어머니가 돼갖고 우리 부부가 가를 여기서 양부모가 돼갖고 고시집안하고 혼사를 시켜갖고 여기서 대사해서 그 아들을 아주 똑똑한 놈 나 똑똑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놈 있지 또 연태에서 와갖고 여기 전남대에 와서 공부하다 간 놈 여기서 또 학위 받은 놈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마릴이라고 가들을 연결시켜서 보면 가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놈 저런 놈 하고 여기 전남대학 되겠던 남학생 여학생들이 제일 남녀애가 형제가 돼갖고 뒷바라지 해갖고 가들끼리 끄트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조금만 일만 도와주면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 이쪽에 타문화적이 다원적 문화운동을 한 데다가 거기다 무엇을 심어주면 되냐 그러면 해외에 가서 공부해갖고 와갖고 여기 지금 교수하다가 뭐 과학대학 뭐 교수하다는 사람 있어요. 시집도 안 가고 공부해서 얘들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고 지금 집에서 노보는 사람들이 대충 알고 보니까 과거된 사람 혼자 시집도 안 간 사람 합쳐갖고 한 10명이 돼요. 이 사람은 무건조로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화장사가 이 터원만 공부 던져만 되면 여기다 모아놓으면 여기서 러시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동도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풍토를 만들어내면서 우선 그러다 보면 뭐냐 뭐 여기 아시아 친선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3월달 돼갖고 이제 임기 끝났으니 나가라고 쫓아내면 나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이런 글통을 갖고 서석동 집 고쳐놓은 뜻은 무엇이냐. 거기다가 이런 모임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이어왔으면 하는데 집을 고쳐놨는데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옛날 까닥까닥 집만 고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님 이런 경우에 조금 누가 정신 쓰면 엄청나게 문화적 꿀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이런 안을 갖고 좀 장유국이 그거는 또 이제 서좀 후배니까 장 교육감한테 갖고 야 이 문제 갖고 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서 하고 싶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기 지신 시의원하고 교육을 했던 친구 있게 그간테 부탁해갖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범위 늙어갖고 힘할 틈이 없지. 그런데 여기서 이런 풍토 이 얘기하면 아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소외된다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 일가는 집안 붙여서 그놈을 못 오게 방향으로 죽인 방향으로 꽂혔잖아. 이렇게 철봉댕길 속에서 그냥 그래서 속으로 딱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끝났으면 정년 퇴임했을 때 죽어야지 뭔 그것도 욕심자고 political 하려가냐 그 생각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이용해라고 크게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멘토리 할 거 아니냐 싶은데 그 다음에 조금 엄만치 되지만 그 다음에 박성호 여우가 도와야 안병호 여우가 도와야 하면 연기랑 막 흔들면 엄청난 큰 흐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큰 흐름이 될 수 있는 끄떡을 도와줄 사람 누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여쪽 출신 국회의원 양영자 불러갖고 해? 이런 일을 생각해보자면 실은 여건이 있어도 다시 말하면 500년 전 6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농사식사를 통해서 주곡생산 제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주곡생산 가공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건데 여하는 변화를 못 만들었던 자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너한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네 책임 아니냐. 그 책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로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 죽었어서 만나면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예.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한 그 가장 가화하시는 가정이 파업이야 만사 이루어진다. 혹은 시족이 공동체의 국가 민족 혹은 인류 공동체의 기초다. 그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하면 하지만 시족 공동체를 한다거나 혹은 이런 단체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는 내 생각에는 내가 곧 안 죽는다면 민법 총칙 단체 이론적 법인론 강의를 기본적으로 한번 했으면 쓰겠다는 말이죠. 민법 총칙 속에서 단체 이론이 법이나 단체 이론 그 기초만 배우면 단체 맺는 법 딱 배우잖아요. 그것을 해놔야 우리 유린도 살아요. 그런데 아이 사람이 와야지 그게 왜 답답하게 지금 학생한테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돈 벌 일을 안 하고 돈 들어갈 일만 함께 하는데 돈 벌 일을 안 하고 돈이 들어갈 일만 함께 하는데 돈 벌 일이 있으면 무중에서 얘기 안 해도 가요. 간단히 그래서 그 말 돈 벌 일 뭐있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주곡생산체제 여기서 저거 보면 현대아파트 옆에가 현대 농산이라고 해갖고 음식물 가공하는 상사가 있어요. 현대 그 방앗간이라고 같은데요. 거기서 콩가루, 미숫가루, 뭐 쌀가루, 참기름, 들깨기름 싹 다 찍거든요. 거기다가 내 생각에 여기 초 할아버지 이름만 붙여서 쉽게 말하면 화정동 혹은 화담 농산가공 소비자만 만들어갖고 다른 거 아니요. 그쪽에 나오고 갖다 우리 이름 붙여갖고 여러분들한테 팔기만 하더라도 돈 생기잖아요. 그건 돈벌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건 돈벌이가 되겠어요. 되었지. 명분도 서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뭘 붙이냐? 거기다가 마치 그 농산 방앗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제일 사랑했던 선희숙이 집안 아니에요. 근데 내 그 선치 얘기를 내가 좋아하고 나왔지. 거기다가 말하자면 매주하고 청국장 만든 가공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좀 향교에 문화학교고 예를 들면 연결해서 하고 농산 가공 문제를 소비조합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나도 옛날에 협동조합도 다 연구해가 했던 적이 있어요. 협동조합하고 그 문제 가공과 연결만 돼버리면 돈 얼마 생기면 협동조합에 선생님 예. 협동조합이 예. 옛날 취지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 안 가요. 시골에 네. 협동조합을 할 때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람이 다 빠져먹고 4,000명 있는데 지그들 먹고 살 고민이에요. 그런데 뭔 이렇게 우리를 지그들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그들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각자가 간단한 문제는 간단해. 10만 원씩만 회비 내갖고 조합을 조직을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미숫가루, 콩가루 갖고 거기서 나오는 청국에다가 라벨 붙이자는 걸 내 때만 붙여. 그래갖고 주기적으로 팔고 수입 계산하고 회비 내고 토론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행사를 무더기 형성했던 거 행사하고 연결시키면 돼. 그거 되면 팔리면 돈이 생기잖아요. 팔리면 돈이 생기면 그 선사장한테 돈 주고 비용 우리가 좀 쓰고 그리고 그 행사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거기서 필요한 적어도 교재 비용이라도 우리 하람사 강원 교재 비용이라도 거기서 내라가면 되지 않냐 말이야. 내 생각 그거 하려고 하면 된디 그 짓거리를 누가 하냐면 문중 맨날 문중 거기다가 그 명분이 뭐요 갖고 계획서라고 갖고 틀리라고 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안으로 내놓고 나 죽은 다음에 10년 후에 해라 뭐 죽을 것이냐 그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해 죽었는데 이제 날씨만 추우면 팔뚝이 아파갖고 지금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오늘 확대다가 몰라서 지금 그 오후에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 생기면 뭐하이 그러니까
남 큰소리지만 당신도 스스로 돈 생기는 돈 믿는 거 모르냐고 말이잖아. 네. 그러지만 알아야 해. 너한테 꾸지람 하지 말고 본인도 알아야 해. 그거. 그래서 이런 일을 갖고 자기도 아이디 좀 내봐. 그럼 그것들을 딱 붙여갖고 회원 모집 온다 그래갖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 조선경국전 책값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단 모임 만들었다. 그래갖고 설리면 자연히 무엇인가 우리가 활동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경제와 학문을 연결시킨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저거 벌 키우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었고 사무실만 하나 만들어버리면 자연 사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봤지. 저 능주의 죽서원 거기 관리하고 있는 그 하늘이요, 하늘. 딸 하늘이 예. 그런 것 같은 데 불러다가 요거 하면 여기 앉아서 일 시키라면 여기 나하고 같이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대기 집에는 하나 맨들에 한단 말이죠.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돈을 좀 모았어야 할 것인지. 그 영화제 때만 한 1억만 안 들렸더라도 내가 그 정도 갖고 5천짜리 5천만 원 갖고 코라 박으면 돈 한 5천 모으면 1억까지면 근데 까대기 집은 하나 지수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합쳐서 보면 얼마냐. 한 2, 3천 년 놈 그런 거 갖고 털어갖고 집사람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그건 털을 수가 없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거지. 그런 뜻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혈연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애정 공동체가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금년 2월달, 3월달에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 일을 위해서 좀 경기없이 얘기하는 집단 하나 만들어갔어요. 마당을 만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방금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평상시에 도보직을 해봤단 말이에요. 단체 일을, 조합 일을 멀쩡하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일한다고 시작하면 옛날 말하면 관음사의 불교 신협도 그때 내가 몇 사람들한테 해서 만들었다. 그럼 그거 왜 몰라? 그 전에 말하자면 도산 안창호 선생 힘들어진 그 도산 안창호 선생 뭐죠? 저 비가 부자고 예? 국제 보상운동. 아니 그거 말고 그 안창호 선생 만든 그 단체를 실은 그 흥선하는 운동을 상고 교장하고 있었던 내 친구 박준희하고 나하고 둘이가 먼저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선운동 갖고 흥선운동이 커져서 흥선운동 사무실을 아시아극장 1층에다가 재균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거기가 기초가 돼갖고 그것이 커갖고 재균이가 흥사단에서 키워서 그 힘으로 해서 재균이가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나는 사람들 바보같이 그런 일 해갖고 다 떼져갖고 그런 짓거리를 수없이 벌려놓고 그 다음에 재균이 죽었잖아요. 마무리가 못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다를 거점 하나를 못 만들고 맨날 하다 보면 나중에서 깨져오고 참 광주 국제영화제가 16년간 한동안에 그때만 하다가 엄청나게 잘 되었는데 그것도 또 그런 것 같고 그런 사람 영화 회사 면접 한 사람 바람에 들어가고 다 흔들려고 다 깨져.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그 끌통은 하나 면접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통으로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아니라 조그만 움직이는 거 돈벌이 하는 거 예를 들면 간단한 문제는 먹거리하고 관련된 끌통만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영광 묘량에 있는 그 강 의원이가 만들고 있는 어떤 계절에 만든 떡들 있잖아. 달떡들 송편 그것도 협동자 운동을 해갖고 만들자고 해서 안이 짜여져갖고 그것도 뭐 우리 전남대학의 전익교수들 모임 교수단하고 연결되진 협동잡지라고 만들어보고 했다가
그러다가 같이 진영기로 했던 내 결경지했던 내 사랑하는 동생 전체가 누가 죽어보면 이렇게 또또 깨져버려. 결국은 일 맨들다 깨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뜻은 뭐냐 하다가 아가만 쓰고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늘은 나한테 너 죽기 전에 조그마한 모임 끈통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야. 그것이 저한테 하시는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박 선생도 이 교수도 우리 저 무도하고 연주시켜갖고 관심력 갖고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자 선생들도 끈통도 만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형님께서 뒷발을 잡으실게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한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망쳐 놓을 만한 양반은 절대 태 없이 아무 말 않고 있지만 보고 계신 여기 계신 윤기현 선생님이 그런 분들 모시고 인간적인 모임을 적어도 하남사 3년 보조장 퇴임할 때쯤 되어서는 하나 만들어 죽어라. 그것이 저한테 하늘의 명령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가 134페이지 나오는 그가 문제는 사람 가정과 같은 혈통 거점을 하나를 만들어라라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떻게 크냐 그러면 부모 형제간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족 공동체다. 지금 다시 말하면 단체를 박스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 공동체적 정치로 모으는 이익단체적 요소와 공동단체적 요소를 연결케 한다. 단체 이론은 단체 이론은 베르난트 테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만드는 유명한 이론이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를 공동사회를 뭐라면 하나는 마인샤프트라고 하고 이익사회는 노션샤프트라고 한단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공동 목적을 위해서 결합하면서도 이익사회는 실제로 거기서 생긴 이익을 나눠먹는 차원들도 지혜롭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르난트 테니스 이론에 따라서 공동체적 요소와 거기서 나온 국물을 공평하게 나눠먹는 이익사회적 요소와를 결합시키는 지혜를 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공동사회적 요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익사회적 요소가 있어야 해요. 그 말씀 핵심을 지어보셨는데 그럼 어찌 겁니까? 당신도 해봤어야 알지. 당신도 모르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구상을 하면 이 교수 구상은 나는 저기 현대 그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있는데 현대 아파트 그쪽에 현대 아파트 앞에 있는 대로 현대 방앗간 하고 있는 선사장을 만나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 체제에다가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장소가 생기면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다가 가공 공장만은 여기다가 가공하고 문제는 거기다가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체제를 협동조합 체제를 한다거나 혹은 조그마한 아주 작은 조합원 협동조합들도 아니 조그마한 상명회사 체제로 해서 조합과 당신 기업과를 연결시키는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생각하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옛날 같으면 해봤는데 지금 내가 손발이 없어서 못하죠. 그 문제를 연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시간에는 내가 가족 공동체에 관한 이론을 체제를 좀 정리하는 것들을 갖고 하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루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 가신다 하지만 이 교수 가시면 그 대신에 가지 말고 밥 먹고 와버리니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그러면 다음 주